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통합과학 개념 정리 강의를 맡게 된 이수민 선생님입니다. 자, 이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과제 제출 같은 경우는 A4 용지에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을 정리해 놓고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 제출방에 올리면 돼요. A4 용지가 없는 학생들은 빈 노트에다가 이 개념을 따라서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각 반에 있는 과제 제출방 게시판에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이 개념 강의를 들을 때는 옆에 교과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교과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자, 교과서 14페이지랑 15페이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단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단원 이름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대단원 이름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단원이고, 자, 소단원 이름 같은 경우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라고 써주세요. 자, 그리고 교과서 14페이지를 한번 보면 맨 위에 두 과학자가 서로 언쟁을 높이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셰플리라고 하는 과학자 보이나요? 이 셰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안드로메다 성우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야. 그렇게 멀리 있다니 말도 안 돼. 자, 그리고 커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셰플리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 동일하고 있지 않고 있죠. 셰플리의 말에 매우 밝은 별이 이렇게 많은데 겨우 우리 은하 안에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학자의 논쟁은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했던 우주에 관련된 논쟁 중에 하나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두 과학자가 어떠한 것이 더 우세한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과학자의 논쟁은 결론 없이 그냥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셰플리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우주는 우리 은하만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즉, 우리 은하만이 우주의 전부다 라고 하는 조금 작은 개념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커티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우리 은하 외에도 그 밖에 존재하고 있는 외부 은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셰플리보다는 커티스가 좀 더 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두 사람의 논쟁은 결론적으로는 과학적인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논쟁으로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후에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만들게 되면서 천체 망원경을 만들면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 관측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까 셰플리가 얘기했던 안드로메다 성운, 이 안드로메다 성운은 셰플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허블이 관측한 사실을 봤을 때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 밖에 있었다. 즉, 외부에 존재하는 은하였다 라는 것을 과학적인 이 관측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뒷받침된 주장이 바로 커티스가 되겠죠. 그래서 커티스의 우주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인정이 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점차 우주론은 탄력을 받게 되면서 다양한 우주와 관련된 논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커티스가 주장했던 좀 더 포괄적인 우주관을 기반으로 깔고 여러 가지 우주론이 대두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우주론이 커티스의 개념을 이어서 좀 더 세분화된 우주론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우주론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정적 우주론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정적이다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정적인 우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정적 우주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우주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우주 전체의 크기 같은 경우도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학자가 아인슈타인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뭐로 유명한 과학자였죠? 상대론. 그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되게 저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 아인슈타인이 지지했던 정적 우주론이 팽창 우주론보다는 우세했다고 해요. 이 팽창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는 대표적인 학자가 프리드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주는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 가능한 존재이며 이 변화의 방향은 크기가 증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팽창 우주론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주론이 서로 대립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천체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우주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허블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 외부 은하가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외부 은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관측하게 되어요.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주가 일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일정하기보다는 점차 크기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 외부 은하와 우리 은하의 거리도 점점 멀어진다라고 유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학적인 관측 사실을 통해서 정적 우주론은 이 허블의 관측 결과 폐기되는 계기가 되고요. 팽창 우주론이 좀 더 지지를 받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팽창 우주론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두 가지의 갈래길에 접어서게 되는데 우주가 팽창하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상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요. 그것이 바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이 두 가지 우주론인데 현대에 와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빅뱅 우주론이 더 지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인 거고 그 당시에 이제 팽창 우주론이 허블의 망원경 관측을 통해서 지지를 받게 되면서 두 가지 우주론이 존재할 때는 서로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학자가 호일이 있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물질들, 이 물질들이 우주가 점차 커짐에 따라 계속 생성된다. 물질도 생성된다. 그래서 팽창된다고 하는 것은 부피적인 개념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부피가 증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은 질량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질량이 증가하는 걸까요? 일정한 걸까요? 감소한 걸까요? 증가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밀도라고 하는 개념 아까 전에 정리를 했었는데 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부피가 증가할 때 질량도 증가하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우주론의 핵심은 우주가 팽창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도 생성되면서 밀도는 일정해진다. 또 우주 전체의 온도도 일정해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우주론이고 그와 대립된 것이 빅뱅 우주론인데 대표적인 과학자가 가모프가 있고 여기에서 핵심은 빅뱅 우주론도 팽창한다는 개념은 지지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질이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물질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소멸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팽창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피가 증가한다는 개념이었고 물질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면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로 생각했을 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서 분모가 증가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밀도라고 하는 값은 감소되죠. 밀도도 감소하고 우주 전체의 온도도 감소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빅뱅 우주론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우주에 관해서 논쟁을 펼쳤던 것이 셰플리와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두 과학자의 그 주장의 핵심은 셰플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은하만 우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커티스는 아니다, 우리 은하 외에도 다양한 외부 은하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우주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블의 관측 결과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는 외부 은하가 존재함을 밝혔고, 그래서 커티스의 우주관이 더 맞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 개념에서 정립되어진 새로운 우주론이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우주론은 서로 대립되는 우주론이었고, 정적 우주론 같은 경우는 변화하지 않는 우주론, 크기가 일정한 우주론, 팽창 우주론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우주론이고 크기가 증가하는 우주론으로 서로 대립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허블의 관측 결과 외부 은하가 점점 멀어지는 사실을 통해서 우주는 점차 증가하는 팽창 우주론이 더 맞다라고 인정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팽창 우주론의 두 가지 갈래길로 지금 나뉘어지면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탄생되었는데, 이 두 우주론 둘 다 팽창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우주가 팽창은 하지만 정상 우주론은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빅뱅 우주론은 물질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밀도적인 개념에서는 일정하다, 온도도 일정하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밀도의 개념에서 봤을 때 감소한다, 또 온도도 감소한다 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교과서 15페이지를 보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세부적인 개념이 나와져 있죠.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볼까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룹도 있죠. 가수 유명한 그룹 대폭발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대폭발. 우주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 빅뱅 우주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 우주 전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아주 작은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한 점 안에는 지금 우리가 우주를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의 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물질과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대폭발을 일으켰고, 이 대폭발 이후에 여러 가지 물질이 생성되면서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도 이 대폭발에 영향을 받아서 우주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인 거죠. 거기에 한번 줄 쳐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20세기 초부터 현대까지의 우주론의 발달 과정인 거고요. 이해 잘 됐나요? 혹시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은 Q&A 게시판에 올려주면 고맙겠고, 이 첫 강의라서 지금 조금 부족한 게 많은데 들으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Q&A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빈칸에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줄 건데, 교과서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해보기 활동. 질문 2개가 있었죠. 가와 나의 그림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제가 있는데, 요거 2가지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적어주고 15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확인하기 문제에 1번과 2번 문제만 풀고요. 이 과제에다가 정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만 적고 이 전체적인 이 노트라든지 아니면 A4 용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 제출방에 올리면은 출결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개념 강의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어요.